이제 1년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레퍼토리도 없고 다 털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딱히 할 얘기도 없는 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러면 1년 쉬시죠. 아, 쉬어도 되나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데. 책을 바꾸시죠. 다른 책으로. 그러게요. 아, 책이나 바꿀까 안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연일로 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은 얘기 또 할 거니까 너무 지루해 하시거나 짜증내시 마시게. 페이지는 138페이지요. 아니면 강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니면 뜬금없이 어디 해달라고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거기 할 수도 있는데. 할까요? 실습이요? 버스한테 빌려갖고 어디 마구하는 그러면 연중 행사, 근데 행사가 되지 않다면 현장 답사. 현장 답사. 그러니까 그 책이 8권이나 같아요. 8권이나. 그럼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한 페이지를 지정해서 여기 강의하라고 하면 미리 해주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똑같은 얘기 또 듣고 하면 똑같은 얘기인 건 맞는데 설정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포맷을 하면 또 다르게 될 거니까 그게. 오늘 선생님 책 말고 안에 다른 책은 남의 거 하는 건 2배나 힘들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힘들어요. 좀. 옛날 보지 않았습니까? 도덕경이라든지. 도덕경은 더 웃겨요. 그게 해석이 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층으로 해석하니까 뭐가 본래의 뜻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어느 층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할지가 아마 할 때마다 바뀔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더 복잡해요. 격수로 한번 할까요? 한 번은 땅인 사람하고, 한 번은 사주하고, 한 번은 땅인 사람하고. 사지요? 저 사지 몰라요. 1년째 공부 중인데 조금만 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하느라고 머릿속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참,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해달라 안 들어 해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138페이지요. 3단전 호흡 운행. 하늘 주천을 경계로 기의 운행은 3단전의 상호 관계로 운행로가 형성됩니다. 3단전은 제각기 호흡을 합니다. 상단전과 중단전, 하단전은 나름의 이유로 운행을 하며 외부의 길을 자신의 곳을 해갑니다. 이게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하늘 주천을 경계로 기의 운행이 바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회 열리는 거예요. 백회 열리는 걸 무협 소설에서처럼 뭐 생사 현관 다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백회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의미가 다양해요.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다 설명하기는 복잡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식으로 하면, 저 설명으로 하면, 사람이 있으면 이 원천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게가 열리는 걸 하늘 주천이 열리는 건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네. 아무튼 하나 열리잖아요. 하나 열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류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원천하고
근데 이때 그 교류가 일어나는 방법이 그 이 교류를 시키는 이 능력, 그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 3단전이 해요. 3단전이 엔진이에요. 얘가 빨아들여요. 얘네들이 의 힘에 의해서 외부와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이 위에 있는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데 머리로 들어올 때 기로 설명해야 이제 이해는 빨라요. 근데 항상 얘기지만 이건 설명하기 위한 그 개념이에요. 기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 머릿속에 기가 들어온 것 같단 말이죠. 머리에 뭔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로 들어오는 건 상단전에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땡기는 힘이. 근데 그 힘은 하단전에서 나와요. 상단전에 땡기는 힘은 하단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상단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외부와 교류하는데 아무튼 들어오는 곳이 백회가 열리고 하늘일정이 일어나니까 머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머리로 들어오는 게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이게 양쪽 팔이면은 들어왔을 때 상단전을 돌거나 또는 반바퀴 돌든 한 바퀴 돌든 돌면서 팔로 가요. 팔로 가고 이쪽 팔로 가고 이쪽 팔로 가고 또 왔다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중단전으로 들어와서 중단전을 움직이고 다시 팔로 왔다 갔다 하단전에서 다리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게 이게 지게인가? 여기서 들어온 기운이 머리 돌고 팔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용해서 만드는 수련법이 내호흡이에요.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내호흡을 보면 이걸 인위적으로 원래 이때 가만히 있으면 내호흡에서 하는 하는 거 보면 그 일종의 동작을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내호흡에 동작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근데 그 동작들 이때 가만히 보면 저절로 일어나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만든 호흡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인위적으로 해버리니까 뭐 더 된다 안 된다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꼭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 기운이 들어올 때 아니면 백회로 머리로 인해서 기운이 들어올 때 상단전 그리고 팔 그리고 중단전 하단전 다리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운행을 하면서 들어오는 건데, 들어온다는 것이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소화가 된다는 게 이 소화라는 개념이 어려운데, 음식은 위가 소화하는 식으로, 음식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에서 나온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에너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쓰기 나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가 머리에 가면 지식이 될 것이고, 가슴으로 가면 심장에 뛰는 그 생리순환이 될 것이고, 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근육으로 가면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딱히 정해져 있는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와 다른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내려가면 지식이라니까요. 이 기도 내로 들어가면 지식이 일어나고 아르마리가 생기고 뭔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돼요. 근육으로 가면 힘이 돼요. 중단전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되고, 감정 아니면 심리적인 거 아니면 뭐 중단전으로 힘쓴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중단전 들어가고 그리고 하단전 들어가고 하면서 그리고 근육으로 들어가고 여러 경맥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가 들어오는데 느낌으로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느끼는 건데, 그게 어느 부위로 운행되고 도느냐에 따라서 어느 의미, 어떤 의미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한테 지금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라고 하면 맞나? 소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위로 들어가면 음식물로 이해하면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하는 소화를 하잖아요. 또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대장 넘어가고 하는데 이건 소화하는 과정인 거고, 근데 영양분을
땡겨서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요? 이건 생략은 내가 잘 모르겠네. 한번 건너가고. 그래서 소화하는 그 음식이 움직이면 위장에서 소장, 대장,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위로 가야 돼요. 분명히. 근데 바로 위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머리로 들어오는 게 머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로 소화되면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기는 위장의 힘으로 위장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로 들어가는 거 하고,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 하고 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래서 기에 대해서 이게 선으로 머리가 있으면 머리로 들어오고 돌고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이렇게 도는 식으로 이해하면 선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으로 비치는 거로 비치는 거 이해하면 그냥 비친 거예요. 온몸을 빛으로 이해해도 약간의 시차가 생겨요. 빛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인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분명히 시차는 있어요. 근데 그다지 우리 몸 요 정도 크기에서 시차를 느낄 정도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튼 한꺼번에 온몸으로 비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 기를 소화해야 될 부분, 위가 소화해야 될 듯한 느낌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기도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감각이 되어 난다는 얘기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 돼요.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피부로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기를 피부로 느낀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가 왜 피부로 느껴져요? 나중에 가보면 피부가 아니라 내 자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몸이 느끼나 마음이 느끼나. 그 피부도 아니고 피부 아닌 것도 아닌, 피부인 것 같으면서도 피부가 아닌 그 몸 자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체가 기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안 하시는데, 아무튼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고, 물질적인 면이 있으면 분명히 그건 위가 소화해야 돼요. 위가 소화해 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왔는데 위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토해요. 구토일으켜요. 구토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어떤 아무 기운을 한번 몸에 들여온다고 생각하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먹었는데 이 음식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구토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리적인 거죠.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건데, 그게 또 심리적이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에요. 아무튼 음식이든 뭐든 이게 내 몸에 맞다 틀리다 이전에 내가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몸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탁기라고 해서 탁기이기 때문에 탁기가 아니라 내가 탁기로 인식하면 그냥 탁기가 돼요. 그때부터.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이 개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얘기 또 하겠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말로서는 다 이해하는데,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자기가 그 상황에 닥치면 이제 자기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다른 얘기 했는데 다 까먹어요. 그럼 나한테 따져요. 이래 했는데 이러다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피부 감각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피부 감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다 독해하겠죠. 만약에 어느 날 어느 산에 갔는데 그 산에서 엄청난 기운과 함께 황금빛이 비치고 뭐 이런 지랄 해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한 번의 압도적인 경험에 평생 가면서 내 사고의 기준이 돼요. 계속 또 느끼고 싶어 하거나, 그때 느낀 게 뭘까? 계속 이걸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잊어먹으라고 해도 안 잊어먹어요. 좀 버려보라고 해도 안 버린단 말이죠. 한 번의 경험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해줄 말은 손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기가 손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화하는 과정인 거고,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 운행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면만 본 거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 중에 분명히 이 위에도 기가 들어갔다고요. 근데 못 느꼈겠죠. 이때는 탁기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원천이에요. 나보다 순수한 기운이에요. 이걸 탁기로 느끼는 사람 없어요. 이걸 탁기로 느끼려면 내가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탁기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탁기란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내가 좀 더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것이 순수한 기운인데 나한테는 탁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느끼거나 여기 느끼고 있으면 이 부분은 깨끗하고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좋은 느낌, 황홀한 느낌 느꼈다고 좋다고 해봐야 나한테 탁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경험이나 한 번의 순수하고 황홀한 경험, 법렬이라든가 그런 걸 느낀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그 기준을, 그때는 그것이 순수하고 황홀했지 모르지만 이미 지나고 지나면은 그때보다 내가 나아졌으면 그때 느꼈던 그 순수함과 황홀함은 이미 탁기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나아가지 않아요. 한 번에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때로 나의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은 멈췄어요. 얼어붙어 버렸다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루 이틀 살아가고 1년, 2년 살아갔으면 다른 걸 경험하고 또 달라지고 내가 변해갔는데도 계속 난 여기로 퇴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로 얘기하면 여기를 느꼈을 때 느꼈던 많은 행복하고 그 기이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기로 올라가지 못해요. 더 순수하고 더 나아가는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건 이때 느꼈던 여기로 자꾸 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퇴행하면 계속 이 자리에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재밌는,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칭찬을 줄만 한데 그 고착화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오게 돼버린다고요. 퇴행이라고. 여기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후로 퇴행시켜버려요. 더 밑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원래 이걸 얘기한 게 된 거예요. 그 삼단전이 외부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고요. 이때 기의 운행을 잘 보면 삼단전의 운행들이 서로 관계하여 그때그때 길을 바꾸며 흐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길이 있지 않고 가지수도 많고 스스로 감흥하며 신묘하게 흐르니 어떻게 어떤 길로 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머리, 팔,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순서가 또 방법이 너무 많아요. 수천 가지인지 수만 가지인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아니라 이게 더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그때그때 상황과 내 마음과 그때의 모습, 상황, 뭐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다양한 그 운행이 일어나게 만들 요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환경이에요. 내가 어디서 수련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산에서 수련하고 있으면 그 산과의 교류에서 일어나는 운행로가 있어요. 또 산도 느낌이 다 틀려요. 어느 곳은 좀 더 거칠고 어느 곳은 좀 더 부드럽고 어느 곳은 좀 더 신령스럽고 어느 곳은 좀 더 황량해요. 어디는 근육의 힘을 일으키는 산이 있고 어느 곳은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산이 있고 산마다 또 산마다가 아니라 땅마다 그래요. 땅, 어느 곳에 따라서 이 운행로가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순수하게 땅에 대해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땅이긴 땅인데 만약에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여기가 내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이 땅과 교류되어 있어요. 농사가 하는 사람, 농부는 분명히 자기 노는 신경을 쓰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것이 기운으로 뭉쳐서 모여 있어요. 그게 안 보여서 모른다고 하면 있다고요? 그냥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모든 많은 땅들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의 마음이 다 그 땅 위에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앉아서 수련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때 또 운명이 바뀌어요. 뭔지 몰라. 왜 이렇게 어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뭐 떨떠름하고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 공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 단체 같이 모여서 어느 그래서 한다 하면 그 주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한테 영향을 줘요. 사랑을 생각하면, 특히 아니면 누가 날 바라보면 이제 그 사람이 사랑을 바라보면 사람이 바라보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당인데 이곳에서 기운이 나와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 인당에서 이게 뭔가가 나온다고요. 툭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내가 이때 수련하고 있으면 이거하고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기체계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교란이 된다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있고 남이 나한테 접근을 들어왔으니까 이때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교류와 접촉이 일어날 때 그 흔들린다고요. 교란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 기운행도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수련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나마 이걸 날 본 거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한단 말이죠. 주시했을 때 나와요. 근데 주시하지 않았을 때는 안 나오느냐? 주시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에서 나와요. 주시하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한 거예요. 머리가. 양쪽 관자놀이 태양혈을 끌어당겨서 모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안 보는 척 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몸. 이게 나오는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슴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있으면 안 보는 척 하고 있으면 여기서 몸 어딘가에서 스물스물 뭔가가 나와요. 진짜예요. 일본 만화 보면 그 시커먼 뭔가가 오면서 그 꿀럭꿀럭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그 나와서 그게 내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교란이 있나요? 이때 몸에 탁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욱질 느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사람도 다 이미 섞였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미 서로 간에 다 그렇게 섞여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비위 나쁘면 못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때, 그러니까 처음, 수련해가지고 몸이 변하기 시작할 때나, 바뀌기 시작할 때 이걸 못 견디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지나치게 깔끔 떠는 성격인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바뀌어요. 내 기체계 자체가 다 교란돼 버려요. 다 흔들려요. 정말 이러냐고요? 마군 해보셨어요? 마군 안 해봤죠?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군 하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할 때와 누가 나 쳐다봤을 때 이 내 몸뚱아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군 해보시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해 못하겠으면 몸으로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안 보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곳, 어느 장소, 이건 그냥 땅의 영향, 사람의 영향, 뭐 주변의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이라고만 하는데 그 다음도 있어요. 그 다음도 운명적 영향도 있어요. 많은 수련하는 사람이 이거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수련을 똑같이 해 나간다고 해서 똑같은 걸 경험하거나 똑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기가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객관적이지 않은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는 다 느끼는데 똑같이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들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말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라서 또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이 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 이걸 느끼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내가 굳이 기를 그렇게 느껴야 되는 이유는 나한테 있다고요. 내 운명적인 문제예요. 내 신체 어느 부분에서 기를 느끼고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것들도 다 이게 숙명이거나 필연이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굳이
왜 나는 기운을 그 부위에서 느끼고 그런 식으로 느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도 다 일종의 운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운행로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흐르는지 알 수 있지만 갈 길을 미리 알고 내가 이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대충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이냐면 기운행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아는데, 아니면 마구니라도 해보셨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이것도 대충 이런 때는 여기로 갈 거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기도 해요. 알 수 있기도 한데, 단전의 운행로는 상하, 좌우,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세 개의 길과 대각선으로 도는 두 길이 있어 다섯 개가 기본이고 이것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흐르기도 하고 상하가 한 개의 길도 되지만 두 개, 세 개 등 여러 개도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에는 한 점으로 되지만 아래는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점, 두세 개, 이거 뭔 말이냐면 이 설명되는 건 가마운행이잖아요. 가마운행을 설명한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흐르기도 해요. 뭐 여기는 두세 개라고 했는데 더 많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에다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또 크게 하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아요. 그러면 거꾸로 돼요. 이렇게도 돌아요. 그리고 단전 같은 거 보면은 단전이 불안할 때 이게 이렇게 돌다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불안해서 단전이 안정되지 않을 때 가마 운행 하듯 하다가 이게 전체로 이게 돌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의 운행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단전의 기본 운행은 이건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이 많다고 해요. 응용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원인들이 섞여서 운행로가 바뀐다고요. 운행로를 바꾸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져 가며 다른 작용과의 영향으로 제 길을 바르게 가지도 않게 됩니다. 하단전과 중단전은 대각선의 운행로의 연장이 다리와 팔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운행도 생겨 더 많고 어려워집니다. 네, 그게 팔다리가 팔은 중단전의 연장이에요. 중단전이 삐져나온 거예요. 다리는 하단전이 삐져나온 거고, 그 삐져나온 운행은 우선 운행, 가마 운행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그게 팔이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이렇게 팔이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하단전에서는 다리가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이 운행으로 나온 거예요. 양쪽 하면 되잖아요. 이게 팔이고 다리고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로 이렇게 X로 하면 여기가 팔, 다리 이렇게 돼요. 이런 기운을 못 느껴봤죠. 이렇게 운행돼요. 그래서 신장도 우리가 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맥이 이렇게만 흐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흘러요. 이게 신장 운행이에요. 신장 기운이 돼버려요. 여자로 이성적인 고민 많이 하면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요. 어디 아프다고 한번 말하면 안 돼요. 창피해. 어디 아프다고 했더니 뭐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고민을 하면 어디가 아픈 게 있어요. 고관절이 좀 아프거나 할 때 이성으로 인해서 여자 고민 많이 하거나 남자 고민 많이 하면 여기가 아파요. 꼭 그 성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픈 게 한 게 아니라 이성 문제라고 해서 그런 고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귄 거 또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아니면 뭐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부인 때문에 고민하거나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성 때문에 생긴 고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정체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파요. 다른 신체 부위에 다 이유가 있는 게 어디가 어느 고민하면 어디 아프고 어느 고민하면 어디 아프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신장기운의 연장인 거고, 이 신장기운 연장은 이 부분인 거고, 이건 이 운행이 변한 거고, 복잡하네. 이래요. 아니면 고관절이 약한 사람이 신장이 약하게 태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전체로 흐르며 세 개의 단전이 서로 응하기 때문에 빠르고 자리의 이동이 순간적이기도 합니다. 왜냐, 자리의 이동,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기가 공간 이동도 해요. 이거 처음 들어봤나?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역시 없던데. 기운행이 여기 팔을 움직이다가 다리로 바로 건너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빨리 이렇게 운행돼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라졌다 나타나요. 기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흐르던 기운이 사라지고 다른 데서 나타나기도 해요. 건너뛰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 이게 불규칙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유 역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엔 그렇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기운행하는 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복잡하고. 그 중에 여기 설명한 것보다는 우리 인체 기 흐르는 것 중에 또 기본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양쪽 머리에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 옆으로 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 사람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재봉선. 내 이름 나오네. 그 재봉선처럼 생기는 이 부분으로 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항문에서 교차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양쪽이죠. 이렇게 사람도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쪼갠다고 해야 되나, 회 뜨는 것처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양쪽에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층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정 가운데 임동맥하고 양쪽에 방광경이요. 뒤에 방광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이 흐름이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람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이 대매분행이죠.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층층이 느끼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렇죠? 많은 미교에서도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얘기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하는 뭔가 하나 소화했으면, 그 소화한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 돼요. 이거는 경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내 것으로 한 것이 돼요. 소화가 하나 일어나면 이 수평 운행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시키면서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운행이 잘 돼야 사람이 그 수련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에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한다고요. 헤르메스에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의사 병원 걔네들도. 근데 뭐 중맥만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맥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설명하는데 중맥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온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설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거기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사람의 사고의 한계예요. 온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한의학에서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파요. 이게 옮겨가 버려요. 이런 현상은 이 운행이 원래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느끼려고 하면 머리 아프단 말이죠. 하루 종일 운행해도 한 바퀴가 안 돌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건 신체 내적인 것만 한 거잖아요. 신체 외적인 것도 있는데. 삼단전 외에 139페이지 몇째 줄인가? 11째 줄이요. 3단전 외의 환명이나 원천이나 그 외 체질적인 것과 성향적인 것과 건강적인 것과 의지나 주위 사건들이나 운명이나 다가오는 미래일이나 다양한 것과 관관되어서 운행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법칙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천도 그렇고 기운행도 3단전이나 정기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환명이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기신 못지않는 역할을 하는데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네. 이때 조금 그거 환명하고 원천에 의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다른 곳에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환명도 단전 같다고. 외부 단전. 원천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왜 얘기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와의 관계에서 수련을 점검하기도 했어요. 어느 원천과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수도를 어느 정도 개재됐는지 보기도 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원천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안 하시네? 오늘은? 궁금한 거. 여기서 궁금한 거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라도 좋고. 아까 그 비가 들어올 때 그 이제 그 손이 울렁거리거나 하는 주변에는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국도를 해버리면은 그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요. 그러면 영상이나 기능 같은 걸로 해서 자꾸 이렇게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면 자꾸 되는 건가요? 아닌가? 네? 국도를 하면은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국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몸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구토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요. 소화가 안 되는 거라서 구토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못 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배탈 나잖아요. 그거 똑같이 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기운 자체가요? 그 기운 자체가? 네. 그 시기에 의해서 이게 소화가 이후에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네. 소화하려면 이제 이후에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게 다양해요. 이유가 뭐 음식처럼 상한 건 아닌데 지금 내 기분과 안 맞거나 내가 별로 이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기운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 몸 상태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좀 더 강한 거거나 거친 거거나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 울렁이고 구토 증상이 나는 것 자체가 몸하고 안 네, 안 맞는 거라서요. 가장 많이 안 맞는 것이 다른 사람의 힘들어하는 마음들이에요. 절에 가면 많아요. 아니면 종교단체나 그 외에 그런 곳에 가면 되게 다 탁한데 좋다고 하는 경우는 그들 문제인 거고, 그게 가면 기분이 탁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그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몸이 적응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소화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또 적응하는 게 인간의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아까 오면서도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밑으로 들어오면서 어지럽기도 좀 하고 그래서 한 2, 3일 계속 울렁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가 들어오면서 회원님 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기가 이제 발밑으로 들어오고 위로도 들어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간질간질 하다가 약간 좀 세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울렁거리고 이제 구토 증상이 나오는 거 제가 아까 차에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런 증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이제 느낌만 그러는 거고 몸이 변화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래 그냥 지나가고 그거요?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시간을 미리 당겨서 느낀다고요. 그래서 기가 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몸으로 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뭔가 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있다가 어떤 걸 경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몸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기라고 하면 벌써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인들은 이걸 기술연과 기공으로 이해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해석의 여지를 갖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냥 미리 지금 일어날 일을 그때 몸으로 그렇게 느낀 거라고요. 기가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할 때 어떠한 현상이 있길래 그게 시공을 초월한 거냐고요. 지금 일어나는 게 시간을 초월한 거라고요. 내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일어날 것을 벌써 몸이 느끼고 있다고요. 기가 이미 시간과 상관없이 현재에 있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기가 현재에 있다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 시간에 걸쳐 있다고 하면 벌써 말해서 모순이 일어나는 건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 벌써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기가. 그러니까 기에 대해서 엄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기 느낀다고. 여기 기 좋네. 지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무식한 소리를 막 해대요. 이렇게 하면 제 입장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면 예민하시네요. 기를 잘 느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하는 건데 속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가 진실을 원해요. 기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기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낀다고 해서 지금의 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걸 우선 이해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게 지계 천계, 그러니까 이 원천이 하나 들어오는데 백회를 통해서 이게 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의 기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기도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건 좀 더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순수하다는 얘기는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시공을 초월해요. 설명이 더 어려워져요. 과거도 네,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영역에 있는 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지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층의 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심리도 기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 이 지게를 느껴본 적이 있어야 돼요. 지게나 지게 위에 선 게
이게 위에 선계가 맞나? 이런 기운하고 접촉돼 봐야 하니까 그 얘기는 내 몸이 좀 더 순수해져야 나보다 조금 탁한 걸 느낀다고요. 이런 개념 했을 때 내가 좀 기운이 안정되고 좀 더 고요해지니까 나보다 좀 덜 안정되고 덜 고요한 걸 느낀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말을 다르게 하면.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하면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걸 느끼는 건 그전에는 못 느꼈다고, 그전에도 못 느낀 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느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감을 가지게 되면 기로 느끼는데, 기감으로 안 느끼면 감정으로 느껴요. 불안함을 느껴요. 이미 이게 초월 심리학인가? 심리학 쪽에서는 이미 연구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아니면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뭔지는 모르게 불안해. 뭔지는 모르게 불안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요. 이건 서양인들이 증명했어요. 이미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심리학자들이나 그들이 이미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 기로 느낀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가 좋은 게 느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몸에 기가 막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느낌만 느끼는 거예요. 네, 미리 느낀 거라고. 그걸 기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해석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몸 안으로 뭔가 주입되는 식으로 이게 이해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조금 있다가 일어날 거라고. 이것도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몸체기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몸체기가 시간 초월에 있다고요.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있는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몸이 같은 거니까. 내 몸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몸이 미래에도 있어요. 기가 편재하다는 얘기는 내 몸이 편재해요.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 몸만 몸이 아니라 이 몸도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있는지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게 시간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본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만 시간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우리 몸이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 머리 한계예요, 그게. 머리는 2차원, 3차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방금 얘기한 지금 4차원적인 면이 있는데 이건 머리가 떠올리지 못해요. 어떤 형태일까? 그렇다고요. 선생님, 그 원천이라는 게 어떤 세계나 그런 기능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세계 형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만약에 하늘이 있다면 하늘에서 바로 이 지상 세계로 들어오지 못해요. 일종의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번역 시간이 필요해요. 거꾸로요. 저번에 컴퓨터 언어 얘기하듯이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기계에서 바로 어셈블리어에서 뭐 코블이나 아니면 뭐 파스칼, C 언어 바로 들어오지 않았잖아. C 언어까지 오는 데만 해도 언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거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단계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바로 건너뛰고 싶죠. 근데 되냐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바로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것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순수한 것에서 지금의 이 세계에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생기게 됐다고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순수한 기운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굳이 정해서 하는 거야 뭐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거는 좀 그런 성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분이 항상 이 형이상학적인 건 구분은 되는데 명확한 경계선 찾기가 어려운 거.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도 분명히 다양한 경계선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경계선만 그걸 잡고 있잖아요. 없는 경계선 어떤 것들은 몰라요. 넘어가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세계라는 게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칭찬적으로. 위가 가야 된다고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는 뭐 개인의 마음이겠죠. 더 좋다고 하는 건 그것도 말인데 더 좋냐 나쁘냐의 개념은 뭐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나쁘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단순한 거거든요. 내 감정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주고 그거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한테 되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거나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감정들인데 저 위로 넘어가면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나 이게 시공이 좀 달라요. 개념이 조금 변화해버려요. 그래서 시공의 저 기운 자체가 시공을 좀 더 초월하거나 이 면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복잡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소유할 때 난 행복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저기로 넘어갔을 때 시공을 초월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행복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그거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욕구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그건 인간만이 해요. 짐승도 하긴 해요. 지연시켜요. 불가능해서 사냥을 했는데 안 잡히잖아요. 사자도 10번에서 10번 다 잡질 못해요. 게다가 숫사자는 달리질 못해요. 자기보다 모든 동물들은 다 숫사자보다 빨리 뛰어요. 그래서 암사자들이 잡은 걸 뺏어먹는 건데 힘으로 오히려 진화됐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여자가 움직이게 한 다음에 여자 거 뺏어먹으면 여자 거 뺏을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이렇게 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원하는 대로 욕구 충족은 안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은 오히려 또 그걸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먹지 않거나 참을 수 있거나 딱히 참을 이유도 없는데 음식이 없어도 아니야.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해먹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건 인간이라고요.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욕망과 욕구에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오래 참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참느냐가 시공 초월에 해당한다고요. 4차원이에요. 3차원은 말 그대로 짐승 같은 곳이에요.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 세계에는 원하는 것이 그 자체도 애매하고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애매해요. 언제 이루어지냐도 애매하고 이게 이루어진 거냐 그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건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걸 좀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이게 욕구 지연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지연된 현상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어느 그분이 썼는데 세상이 왜 지금도 구원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한다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구원되지 않은 거고 누구한테는 구원됐어요. 아니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거나 너무도 잘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게 보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보는 과정이 다른 거고 남이 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 단순한 욕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래요. 요거 잘 돼야지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요거 소유해야지 왜 소유 못하냐고 그때 불행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나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냐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욕구나 생각이나 개념 그런 것들을 시간 딜레이 시키지 못하는 게 아직 수량이 덜 됐다고 하거나 고차원적인 곳을 못 넘어간 거고, 그래서 그걸 시간 딜레이를 이해하면 그쪽 부분에서 행복해요. 남이 보지 못하는 너머를 보게 될 때 행복이 있거든요. 이게 지적 희열인데, 철학을 하겠다나 인문을 하겠다나 아니면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또 그것이 최고 재미있기도 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걸 행복하고 느끼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무조건 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욕망은 근본적으로 라칸이 얘기했듯이 결핍이 근본적인 설정 아니에요. 채워질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없는 게 채워진 게 없는 거겠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천이 있다는 얘기는 저게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없어진 거잖아요. 뺏긴 거잖아요. 뺏긴 것도 돼요. 근데 그 부분, 뺏긴 부분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나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제 대화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그 철학적인 부분은 분명히 단순히 그런 단순 개념, 단순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분명히 시공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욕구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인 거, 좀 더 시간의 좀 긴 타이밍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이 말이 맞는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 부분에 분명히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것을 느끼는 거야. 우리 옛날 얘기하면 우리가 마고성?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죠. 우리가 살았던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마고성이나 그 과거에 우리는 더 좋은 곳에서 하늘나라 같은 곳에 살았는데, 이런 개념이 그 결핍이나 거절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이드는 해석된 성경이겠죠. 똑같잖아요. 거절됐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여자 때문에, 성 때문에.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여자 때문이나 성 때문이나 아니면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 근데 왜 떨어졌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도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던가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말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꼭 뭐 잘못을 해서 부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 세계에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고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똑같아요.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정이겠죠. 낚시예요.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 않냐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의미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있다고는 너 하나 가세요 이렇게. 난 여기가 행복한데, 나 여기 여자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천국에 왜 가요? 죽을 때 가려고 해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저기서도 여기도 이거 똑같은 걸 누려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그래서 나중에 돈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욕구가 이제 그쪽 세계의 욕구가 되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천의 관계하고 저희들 인식의 확대하고 또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원천이 확대되는 자체가 배제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자기 영역하고도 또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좀 들려지는데, 네. 그게 어떤 인식의 확대 측면에서 그게 좀 저희가 느끼고 저희가 알아차리는 부분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인식의 차이요? 네, 인식의 차이에서. 방금 얘기한 거 비슷할 텐데,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어떤 원천을 느끼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그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좀 더 폭넓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느냐가 있겠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왜 만약에 그러니까 선계로 넘어가면 이제 3단이라고 했는데, 3단 넘어가고 원천이 2개, 3개 넘어가면 3단, 4단, 5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공적이면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거, 이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달라져요.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고, 그게 시공을 초월로 말을 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좀 낮은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원천을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좀 더 넓은 시공을 느낀다는 게 내가 이해되는 개념의 그 범위가 달라져요. 말 그대로 이제 내 몸에서 느껴지는 시간만 느낄 수 있어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해야 될 거, 조금 있다가 내가 겪게 될 거, 조금 있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될 거, 이것만 느끼다가 아니면 이것만 이해되다가 나중에는 좀 더 넓은 내 마을, 내 구역, 내 나라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관심 가지거나 그 부분에 집중이 되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원래 익히 되지 않아도 난 우리나라에 관심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원천이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요. 그건 이게 성장이 돼서 관심 있고 알아지는 거 하고 이게 원래 그게 그쪽에 해야 돼서 알아지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천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똑같은 일이 아니라 원천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계제가 올라가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시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고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을 때 그걸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이 올라가면 권리와 의무와 권리가 만들어져요. 그걸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개인의 욕구나 내 개인의 그 충족이 일어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쌓거나 가정생활 꾸리거나 뭐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좀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안 일어나요. 욕구 충족이 안 돼요. 원천이 올라가면. 그게 시공을 초월한 다른 기운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 기가. 쉽게 말해요. 상위의 기가, 원천에 있는 기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기운이 내 운명을 지배할 거라고요. 운명도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공부가 그냥 욕심대로 그 계제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인생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는 게 좀 애매해요.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거 경험해 봐야 돼요. 또 다른 건 그 다음 진도 나갈까요? 운동. 과거에는 채술이나 무예동으로 불리우고 더 이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단련은 중요합니다. 건강과 강한 체력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삶도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넘어 불연으로 자천하더라도 불연의 단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를 잘 보존시켜야 돼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래야 부려먹든가 아니면 자기 몸을 부려먹든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옛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자기 건강관리, 지금 이건 자기관리예요. 그 단순히 운동이나 육체적 건강 이전에 인생이 자기관리라서 그래요. 이 수도도 자기관리예요.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부분, 이런 다양한 자기의 여러 층 일을 자기가 관리하고 돌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왕이면 최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건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단들한테 한마디예요. 고단자한테는 잘 안 통해요.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원천에 올라가면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이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게 저단들한테는 노력한 만큼, 운동도 운동한 만큼의 이게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고단자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워낙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랫 단계에서 일어나요. 그들한테는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건 고단자들, 아까 말한 대로 원천에 넘어가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먹혀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그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 하냐 아니면 그런 것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왜 안 되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달라요. 기가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도 아까 말한 대로 단순 반응이에요. 난 지금 근육이 필요해서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감기도 안 걸리고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차력을 하든 해서 엄청나게 힘도 있고 파워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젊고 이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신체를 벗어나면 왜 그렇게 생겨먹었고 왜 그런 식의 건강이고 왜 굳이 그때 안 아프고 또는 아프고 왜 거기 아프고 이런 것도 다 다른 시공에서 움직여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신체 부위마저도 설정된 운명적인 설정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으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건데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거고 진짜 원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할 때는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배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상적인 얘기예요. 감정적인 얘기인 거고. 근데 정말로 이게 한 번 더 되물어요. 진짜 그걸 원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내가 살아갈 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 이것도 이유가 왜 이런지 이유가 있고 이것도 이유가 있고 있는 거 대충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살게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바라는 게 뭐 문제 같아.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야. 이쪽으로 살 거기 때문에 좀 그거 살기 위해서는 나도 조금 스트레스도 풀고 날 돌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나도 응어리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도 닦으면 해탈되고 번뇌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고 모든 게 완벽해지냐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이미 기계가 된 거예요.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는 걸 원하는데 감정이 원하는 것은 우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도 감정인데 움직이는 거 감정이라고 안 하나 봐. 하루 먹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인 건데 그래서 무효열반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죽어버리고 아예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걸 원한다니까요. 무효열반을 원해요. 완전히 사라져서 죽어버리는 걸 원한단 말이죠. 네? 때로 아니고 항상 때로. 아니 불교 자체가 그렇게 원하잖아요. 무효열반의 최고 목표잖아요. 유효열반도 아니고 무효열반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뭐든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건데 그 없는 거라는 얘기는 불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잉여잖아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되나? 논리가 이상하나? 아니 본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돌을 닦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건데, 아예 사라진 건데. 돌을 닦아서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계속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는 간에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말에 모순이 있거나 어떤 논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나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말을 놓쳐버렸다,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다 그랬을까? 그래서 몸 아픈 거나 그런 게, 그래서 옛날 전등록이나 벼감록에 보면, 굳이 그거 안 들어도 불교에 보면 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처럼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를 몰아가줘야 돼요. 소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프레라 그러나? 또 이 정도. 근데 그걸 붙잡고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코프레를, 손을 잡고 집에 끌고 가는 놈, 이거 미친놈이에요. 이건 도시 사람들이 요즘 모를 텐데, 시골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소를 그렇게 끌고 가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어떻게 끌고 가요? 놔두면 알아서 가요. 소를 앞에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요. 뒤에서 끌고 가기도 하는데 굳이 안 끌고 가도 집에 알아서 가요. 근데 가끔 헛짓을 하죠. 그때만 이제 살살 이렇게 가라고 한 번씩 쳐주면 간다고요. 그 얘기를 불교에 쓴다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고요. 분명히 나도 욕망에 따라서, 소가 자기 욕망에 따라서 딴 데 가가지고 풀을 뜯고 있으면, 아니면 곡식도 뜯어 먹어요. 이런 짓을 한다고요. 깨달은 사람이 그 짓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소 같단 말이에요. 소우림이라고 엄청나게 소로 비교하니까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좋게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소처럼 곡식도 뜯어먹는 미친 짓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다고요. 아프기도 하고, 보통 사람처럼 감정도 일어나고, 뭐 성욕이든 뭐든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안 일어나게 애쓰는 방법은 있어요. 안 일어나게 자기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그러면 사는 게 재미없을 텐데. 이게 성욕이 일어나서 불편하겠죠. 왜 불편하냐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입됐기 때문에. 성욕이 이럴 때마다 남아부탑을 내치겠죠. 아니면 옛날 영화 S 다이어리에 나오는 이현우처럼 내가 신부가 됐잖아요. 성욕이 일어나면 염주병에서 요한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힘들겠죠. 당연히. 그럼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주입되고 그렇게 체계가 가르쳐지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곳에 있어서 그래요. 성욕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그게 불행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성욕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걸 못 느꼈을 때 이건 메마른 감정이 되는데, 이 성욕을 못 느끼면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꽃이 아름다움이나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욕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해해요? 네? 신미함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래서 이 그림 잘 그렸네. 너 거세 안 됐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성욕 일어나는구나. 네? 아름다움과 성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 여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성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붓글씨나 만약 예술작품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남과 격이 다른 높은 경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감수성이에요. 근데 감수성이 또 성이라고요. 성이 발달돼야 감수성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예술가들이 바람 많이 피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성적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예술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그 억눌림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그때부터 그 부분이 힘들기 시작해요. 재밌고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면 성적인 거, 내가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갔지. 아무튼 일반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일반인들의 고통을 알아요. 성을 느껴봐야 다른 사람이 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민, 성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감정도 안 일어나면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전지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알미라는 게 안다고 한다면은 신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껴봐야 돼요. 내 고통을 안다면서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신이 알 거라고 한다면 신이 내가 느끼는 고통만큼의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신이 안다고. 내가 네 고통을 안다니. 당신도 느껴봤어? 이렇게. 아니, 그래도 안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안다. 이게 좀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억하거나 정보 주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고통이라고 얘기한 거지, 머리로 알고 있는 고통을 고통이라 말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번역한 방법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내 번역이라고요. 이 고통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아픈 거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가슴이 쥐어짜지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일을 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이걸 알겠냐고요? 결코 알 수 없어요. 문제는 신은 이런 상황을 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와 처하는 상황이 다르고 이유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느끼고 서로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넌 나를 몰라요. 모른다고 돼요.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 이건 내 고통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고통이든 네가 아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상한 더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고통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 그랬잖아. 처해진 상황이라고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느끼는 이 감정이 고통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불러일으키게 될 만한 상황이 지금 됐다고요. 여건이 됐다고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이런 인생에 처해진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고통을. 존재론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지금 내 주위에 있고 연기적으로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의 것이고 나의 고유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이 느끼거나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느껴진 그거 가지고 나를 이제 번역해서 안다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식의 것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같은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 마찬가지예요. 넌 날 몰라요. 넌 날 몰라. 근데 왜 아는 척이냐는 거예요. 전지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요. 다른 개념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는. 넌 뭘 전지라고 얘기하냐고. 만약에 누군가가 날 안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게 신이든 뭐든 안다고 하면 너는 뭘 안다고 말하길래 나한테 안다고 얘기하냐고요. 네가 생각하는 안다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고요. 그걸 먼저 얘기해야 이제 그런가. 그래서 전지하다,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고 말하려면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어떡하냐고요? 메타예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알 수 있어. 전지전능 돼요. 이거 모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고통이나 나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메타적으로 아니면 상위 레벨, 그러니까 논리 개념 바꾸면 그 상태에서는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게 동경대전에 나온 오심즉 여심이에요. 인내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건 네 고통을 안다거나 네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생각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옛날에 오면 찾아오면 막 자기 생각을 읽을 것처럼 얘기해요. 안 읽어요. 왜 내가 되게 생각을 읽어야 되냐고. 읽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아니요, 읽은 거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읽을 이유도 없어요. 전생 봤는데 안 봤는데요? 왜 안 보냐고. 왜 봐야 되는데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독심도 쓰거나 관심도 쓰고 막 알 거라고. 그분들은 그것이 중요하고 그걸 알아주는 게 중요할지 뭐지만 전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게 관심사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선 시작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게 그들이 전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전지는 그게 아닌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들 그렇잖아요. 말은 많이 나갔다. 어떻게 수습하죠 이거? 이상하네. 어떻게 다 이렇게 나갔을까?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돋닦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 건강해지거나 병이 이 병도 돋닦으면 건강해지거나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는데 낫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본질적으로 도와 나온 관계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수도하는 거하고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수도하다 낫다는 사람들은 기운행, 그러니까 10일 정도에 운행시키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뭐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정말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몸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낫는 거지, 문제는 그게 도는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도 자체는 병과 상관없는데 수도하다가 낫기는 해요. 근데 다 낫는다고 하지는 할 수 없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낫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자기의 신체 관리, 정신적인, 감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 정신적 운동, 신체적 운동은 다 해야 된다고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간 거잖아요. 감정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되지 않고, 내가 참을 땐 참아야 되고 또는 풀 땐 풀어야 되는 그런, 항상 신경 곤두세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살면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긴장하면 돋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옛날 사람들이 긴장한다고 하면 안 되고 깨어있으라고. 같은 얘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깨어있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눈앞에 뭔가 지나가요. 근데 뭐 지나가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겠죠. 근데 뭐가 지나가는지 알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뭐가 오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 건 많은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깨어있으라고요? 긴장하라고요? 나 긴장하고 있지 않아? 얼마나 힘든데 그게. 진짜요? 뭐 그러면 저보고 뭐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귀신이 있어도 저는 안 보여요. 있다고 이제 보려고 시작할 때 이제 보여지는 거지. 눈앞에 뭐가 있든 뭐가 왔든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고 아는 것도 없어요. 알려고 할 때 되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저는 깨어있고 싶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것도 분명히 요령이에요. 또 깨어있다는 거 하려고 안 해. 이러면 또 한참 팔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오매이려나 생사이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한 부분만 얘기하면 그래요. 깨어있으려면, 긴장한다는 걸 긴장이기도 한데, 깨어있으려면 우선 오매이려를 얘기하면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잠을 안 자는 게 있어요. 잠을 안 자면서 수련하고, 잠을 안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면, 잠자는 걸 말하고 해야죠. 수면 말하고 그래요. 수말하고 그러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면 의식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별걸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무혈반에서 의식도 죽어버릴 거면서 잠자는 게 두렵단 말이죠. 그참 애매한. 산매에 들으면 의식도 사라지는데 왜 잠자는 걸 왜 잠자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냐고.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야 그런 의식에 깨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고 항상 성성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냐면, 그걸 이해하면 돼요. 깨어 있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내 의식이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무하라고도 하는데 왜 의식에 대해서 깨어 있네 깨어 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무하라고 했잖아요. 전제가 기본 전제가 공부할 때 무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모순이라고요. 이거 따져야 돼요. 무한데 왜 깨어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세요. 지금부터 이거 따져봐야 돼요. 깨어 있으라면 뭐가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의식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무하잖아요. 난 무한데 이 의식 내 거 아닌데 이게 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이 객기가 깨어 있는 거와 똑같아요. 내 의식이 나한테 빙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내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하라면 그런데 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면 안 되지. 오히려 잠잘수록 의식이 사라질수록 내가 무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하열반 하려고 하잖아요. 사라지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의식이 아는 그 어떤 부분이 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데 의식이 깨어 있는 거나 정신 차리고 있는 걸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와 다르다고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걸 깨어 있다고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 식의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긴장 안 하는 것이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야 깨어있게 돼요. 오메이러처럼 잠자나 잠자지 않으나 똑같은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는 오메이러니까 일여 같이 여여하다고 같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잠자는 거하고 잠자지 않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잠자는 거하고 잠자지 않는 거라고. 잠자지 않고 하나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하고 잠자지 않는 거하고 하나인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한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생사이라도 하잖아요. 생사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 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거 같이 얘기하면 죽지 않아야 돼요. 잠자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같이 이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벌써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 하고, 그러니까 자라고요. 좀 자요. 자서 아침에 일어나 깨어난 그 정신이 훨씬 맑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자는 거하고 자지 않는 거하고 같은 거냐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사라지든 죽든 내가 어방한 상태에 있든 멍한 상태에 있든 머리가 혼미한 상태에 있든 아니면 맑고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 있든 이것도 감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내 몸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머리가 맑다는 거 아니면 머리가 혼미하다는 거, 내가 자고 있다는 거 또는 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내 육체적인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런 육체적인 현상 또는 감정적인 형상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는 육체적인 현상과 상관없는 좀 더 아래 단계나 근본적인 단계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자라고요. 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고 아플 때 아프고 그리고 감정 일어날 때 감정 일으키고 성욕 일어날 때 성욕 일어나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라고요. 억압하지 말고 그걸 부정하지 말고. 억압하고 부정하면 이미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상처받기 시작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부터 난 벌써 몸이 변해요. 스트레스 쌓여요. 몸에 탁이 생겨요. 다르게 말하면 어느 한쪽이 아프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몸은 어느 한쪽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갇히면 안 된단 말이지.
자야죠. 성욕 좋잖아요. 성욕이 일어나야 아름다움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해요. 성욕이 일어나지 않은 그 황량한 마음과 거친 마음에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이 외롭고 고달퍼 보이는데, 얼굴만 보면 사는 거 힘들겠네 이렇게 관상에 있어요. 보면 저 여자 과부다, 남자 관계 안 한 지 꽤 됐다 이렇게, 저 남자 안 했다 관상에 있어요. 그 보면 알아요. 그 얘기는 안 했을 때,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억누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색이 달라져요. 몸이 한쪽에 병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가 돼? 그러면 수도하면 이제 그 인도에서 그거 마하무드라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하게 되면 굳이 성관계 하지 않아도 법렬이 일어나고 행복한 희열과 카타르시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경험해봐요. 재밌어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때만 그래요. 항상 내가 원할 때마다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죠. 안 돼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때가 있다고요.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요. 그것이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거나 관계없을 때는 안 일어나요. 그때 이제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상에 일어난 거 가지고 궁극의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과정상에 일어난 거 가지고 과장해서 그것 전부이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물론 밀교나 그런 데서 성을 가지고 재접수를 하면서 이성하고 성관계 하면서 수도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평생 살진 않아요. 수도할 때 그때만 해요. 그때만 그 방법 쓴다고요. 근데 수도를 그러면 몇 년을 해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렇다면 넌 자질 나쁜 거니까 딴 거 하라고 해야 돼요. 누가 그 재접수를 몇 년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그리고 집 파산 나요. 아니 여자 바꾸려면 그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생업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 쌓여놓고 먹을 거 쌓여놓고 여자 쌓아놓고 한다고요. 그렇게 써여 있어요. 책에 보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시간에 한다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하는 거예요. 오래 못 해요. 오랫동안 그렇다면 넌 그거와 관계없는 거거나 자질 나쁜 거야. 딴 거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또 성취가 일어났으면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요. 다른 관계가 다른 식의 개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도에도 있잖아요. 수도 넘어가면 그런 욕망이 안 일어난다고. 네,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또 안 일어나는 경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 세계에도 관계 없게 돼요. 떠나야 돼요. 왜냐면은 인간 세계에 관계하려면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욕구라도 일어나야 돼. 그래야 돈을 벌든가 뭔가 그걸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없고 그런 것에 이제 무소유야. 난 무소유가 있기 때문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생각 없어. 근데 집에 가면 돈 많고 건물 뭐 있고 가짜예요. 돈 벌려고 하는 욕망이 안 일어나는데 돈이 쌓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시공초원은 그렇게 일어나요. 정말로 돈 관심 없어요. 그러면 돈 사라져요. 집에 있는 거 돈 쓰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 계좌에 있고 진짜 계좌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그거 바꾸거나 변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을 아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이거 진짜 이거 아까 원천 얘기했잖아요. 시공에 다른 기운이 들어온다고. 시공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죠.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깨어 있는 거는 이제 의식이 있거나 잠자거나 살아 있거나 죽거나 어떤 감정 상태, 신체 상태 이런 것이 깨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찰력, 통일성
하나의 동일성을 이해했을 때 그 안에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나 깨어 있는 거나 사는 거나 죽은 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성욕이 일어나거나 성욕이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욕망, 돈 욕망, 권력 욕망, 이성 욕망, 어떤 욕망, 소유욕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일관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일관성을 찾아내면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아, 정리 잘 됐다. 그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 획득했다고 또 얘기해요. 네, 이게 이거를 논리로 따지면 분명히 따질 수 있어요.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일관성. 근데 머리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공이고 기라고 했잖아요. 기라는 게 몸에 들어온 거 기가 아니라 그게 내 몸에 소화되는 건데 그 소화된다는 얘기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게 돼버려요. 현실이에요. 현실에 닥쳐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번개가 하나 들어온 것을 느꼈다 얘기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지식을 알아진 것 똑같이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내가 처해요. 그런 인생에 처해지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 얘기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돈과 삶과 욕망과 상관없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죠. 그 상황이 처해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집에 있는 재산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겠죠. 이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현실에서 직접 그 일이 일어나고 닥치고 하는 상황이 돼야 진짜 내가 깨달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몸을 보면서 뭐 단전이 있네, 뭐가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평가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깨달으면 네, 그래서 돈 깨달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깨닫되 돈도 함께하는 깨달음을 가지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이런 거 가르치시고요. 아, 이런 거? 이거 다 썼는데 어딘가에 써 있는데. 예, 뭐 돈 깨달아서 여자 많은 거요.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왕건만 해도 여자 많잖아요. 물론 정략 결혼 얘기를 한데 과거 모든 뭐 미실 얘기들 있죠. 화랑 얘기 나도 미실 남자 많잖아요. 미실도 수련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옛날에 수련한 사람이 남자 여자 많아요. 도선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 길 가던 화랑이 하나 화랑과 서로 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련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원래는 땅을 이해해야 돼요. 우선 이제 국방력을 이제 우리나라 경계선이 어디인 거고 어느 땅가 무슨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병법을 공부했으면 병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느 땅 보고서 기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은 그 소설책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그 병법을 하나 이해했으면 이걸 적용할 만한 땅이 어디 있는지도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백제의 사람이라면 여기가 백제이면 저쪽에 이제 신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길목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쪽으로 오게 해야 돼요. 이게 병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국경선이 애매모호해서 아무데나 쳐들어올 수 있다 하면 성 쌓아야 돼요. 몰아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오게 몰아야 된다고. 평양주. 그러니까 그게 성 쌓았잖아. 많은 성 쌓는 건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방비할 거 두고 세고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쌓죠. 그러니까 오는 곳이 정해져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으로 왔을 때 어떤 병법을 써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올 때 줄 세워서 올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병으로 올지 기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병으로 올 때, 뭐 기병으로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지형을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엘리트인데 엘리트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선 나라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술을 연마해요. 그 다음에 싸움, 이건 다른 나라와의 그 싸움을 전제했기 때문에 병법이나 싸우는 방법, 병법이란 말이 정확히 우리나라도 이천년 보여주면 어쨌든 전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려면 당연히 지형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향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첩자의 짓을 해본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가본다고요. 그 나라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 팔팔해가지고 이게 팔팔한지 안 팔팔한지를 보는 이유는 얘네들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으면 이거 싸워도 돼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든가. 근데 얘네들이 긴장되고 있고 뭔가 팔팔해요. 막 이러면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뭐 쳐들어가겠다는 아니 말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역사 소설이라는 그 이슬람 그쪽에 책 보면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기나 사막은 도시국가 이루어지는데 유목민과 도시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거예요. 유목민이 도시국가 쳐요. 그러면 멸망시켜요. 그런 다음에 지들이 그 도시를 차지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고 팔팔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데 도시국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퇴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문란해지고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약하게 돼요. 그러면 지나가던 유목민한테 터져요. 깨져요. 그러면 자기네는 멸망되고 그 지나가던 유목민이 차지해서 다시 거기 살아요. 그러면 이들이 시간 지나면 다시 해이해져요. 그러면 지나가던 유목민은 또 살아요. 웃기죠? 웃긴데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사설에 서문이 그래요. 역사책을 쓰는데 사람들이 멍청한 게 뭔가 역사에 대한 그 규칙성이라든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역사를 배웠는데 연대기만 외우고 위인만 외우고 뭐만 외워가지고 어떻게 그게 역사책을 배운 거냐고요. 역사가 이 지역에 흘러가는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책을 읽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설명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주기적으로 깨지고 터지고 해이해지고 다시 깨지고 거기 살고 해이해지고 이게 걔네들 반복된다고. 그쪽에는 그렇게 반복이 돼요.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베낀 게 해길의 역사 철학은 이걸 보고 베꼈어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시적인 역사 보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이 사람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그걸 이름은 저도 몰라. 저자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남의 나라 가서 보는 거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해이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 이건 이제 무적인 거. 문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학문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것도 있는 거라서 지식적으로 많이 쌓는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엘리트들이 해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여자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씨가 좋잖아요. 엘리트 씨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똑똑해요. 애기 없는 자식들이. 우리 조상도 애기 없는 자식이에요. 바이어컷에 말이 알을 난생에서 난생 같은 소리하고 어떻게 인간의 알을 낳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버지를 알 수 없으니까 쫓겨났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고 역시 또 많이 나갔네. 뭐 나갔을까? 어디서 어떤 설정하는 데가 중요하네요.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쉬었다가 이해했다가